네,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짧게만 여러분 요 녹색이 있는 건 지금은 10월 15일 국가 7급이 시험에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요 최신 판례 특강은 내년 9급에도 나올 게 많습니다. 국가직 9급.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 최신 판례 특강에서 올려드렸지만 혹시 그거 안 들으시는 분들 생기실지 모르니까 지금 이 판례 특강의 취지는 22년 7월 21일 날 헌재에서 참 보기 드물게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만 공직선거법 기타. 자, 개수가 공직선거법만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느 하나의 판결의 위헌과 불합치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5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위헌이 6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순수 판례만 제목이 5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판례에서 2개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오늘 제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우리 그 모두공 말고 개인 유튜브에 헌재 판례 유튜브 특강을 2개를 해드렸으니 그 중요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 2016-388 그 헌법 불합치랑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금액 부담 사건, 부담금 부과 사건 있죠? 그거 2018-504 이 2개를 요 기타 판례 같은 지금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요 2개는 제 유튜브 헌법 최신 판례 12로 오늘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지금부터 보시는 요 판례는요, 당연히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10월 15일 날 시험 예정인 국가 7급 시험에서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선거행정 나올 판례가 몇 개 있고, 일반 선거행정 말고 그냥 그 행정직렬 기타에서 헌법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기타 직렬에서 헌법에서도 충분히 나올 만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만 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10월 15일 날. 자,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선거행정직 분들 개정법 특강을 제가 따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록 4.0이라는 표지로 개정법 특강에 있는 조문만 따로 쭉 뽑아가지고 공직선거법은 개정법 특강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4월 20일자 개정법 특강까지 하실 게 많습니다. 헌법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시는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록 5.0. 자, 근데 잘 들어보시면 추록 5.0은 저의 이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이 핸드 조문집을 기초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헌법만 하시는 분도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들어있는 이 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조문까지 공직선거법 조문이지만 뭐 어떤 조문이 어떻게 헌법에 위반됐다는 거야 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공에 오셔서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이것도 유튜브로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공에 들어가셔서 번거로우셔도 모두공 가셔서 모두공 자료실에서 모두공 가면은 공직선거법 이상용으로 가면 이제 이 자료랑 그 공직선거법 개정법 특강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까지 다 있고요. 예, 유튜브 자료는 여러분들 편의상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기출 사이트 있어요. 공기출이라는 사이트에 이 최신 판례는 쭉 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까지 제 모두공에다 다 올려드릴 거니까 자료 꼭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하는 요 7월달 요 헌재 결정은
공선법뿐만 아니라 일반 일반 행정, 기타 헌법이 있는 시험, 그리고 누구? 지방직 실급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몰라요. 가장 극단적으로 한 개도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최신 판례는. 개정법은 얘기가 다르고, 개정법은 나와요, 공선법에서는. 근데 요 헌법 요 7, 8.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바운더리에 쓰여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오는 헌재 결정. 이거는 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10월 초에 8월 달 판례와 함께 시험 전에 반드시라고는 꼭 말씀 못 드리지만 가급적 해드릴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험 전 며칠 안 되는 판례도 나올지는 모르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노력을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짧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공직선거법 판례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제가 좀 많이 스킵을 할 거고, 중요한 포인트 판례가 몇 개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전체 판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여기랑 책이랑 매칭을 시켜놨으니까 필요한 거는 아까 개정법 특강에서도 몇 개는 오려서 추가하시라고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전체를 무조건 다운받아 갖고 모든 걸 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는 출력하셔서, 공직선거법 보시는 분들 이 책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 책 사이즈와 프린트 페이지에 맞게 다 배치를 해드렸으니까요. 헌법만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로 보시면 컬러라서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판례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판례까지는 중복된 거는 같이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중복되지 않은 거는 심도 있게 봐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저번 주 토, 일, 오늘까지 해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 딱 하나 판례만,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게 4시거든요. 오후 4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본 강의,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끝나고 토요일 온종일, 일요일 온종일. 제가 개정법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직선거법 판례들 때문에 아주 작년까지 걸려서 희마리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1번 제목 보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입니다. 페이지는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그 책 페이지 안 말씀드려도 여기 페이지에 써 있는 거 있죠. 자, 이 페이지 표지 다음에 넘어오시면 189로 써 있죠. 189 펴시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우리 본책에는 기출지문 밑에 어느 부분에 요게 들어갈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판례는 자세히 봅니다. 2022년 7월 21일에 나온 전체 판례 중에서 리딩 판례입니다. 리딩 판례 제일 먼저 나왔고, 21일 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표심을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처벌 조항은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 뿐이지, 공선법에서는 처벌 조항은 시험 범위 제외고, 헌법 하시는 분도 처벌 조항까지는 조문 자체를 잘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처벌 조항도 타고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 요거를 요렇게 처벌 조항에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에 있는 심판 대상 조문을 처벌 조항에서 여기서 요 심판 대상 조항을 이렇게 타고 이거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위반되는 조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문 암기하실 건 없습니다. 자,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고요. 첫 번째로 우리 개정법 특강을 유튜브로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올리죠. 자료에다가 심판 대상 조문, 사건 개요, 결정 요지, 결정의 의 막 다 올리는데, 책에 맞게끔 군더더기 싹 빼고 판결 요지랑 필요하면 예상 지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사건이라 보는 겁니다. 뒤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만 해왔는데 우리는 얘만 볼게요. 2017년과 1 사건 보세요. 당해 사건 피고인은 20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서 예비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판넬을 많이 보셨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판넬 들고 가슴과 등, 그러면 가슴에는 A당 누군데 등은 의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누구의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등에 착용하고 행인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청법원은 공선법 이 심판 대상 조문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사건 개요들이 쭉쭉, 병합사건이라서 쭉쭉 있습니다. 쭉쭉. 다 생략이에요. 심판 대상 조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공선법 하시는 분들은 꼭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본책에다가 저처럼 형광펜으로 심판 대상 조문이 된 거를 잘 표시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딱 한 번만 말씀드리는 전체에 통용되는 거 여기서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어떤 건 위헌 판결입니다. 어떤 건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헌법은 분명히 무조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 붙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조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헌법 불합치는 내년 7월 31일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023년 이번 판례가 언제까지 입법 촉구 결정 내렸냐면 좀 이따 글로 보실 건데요. 이번 첫 번째 판례도 7월 31일 맞습니다. 23년 7월 31일까지 불합치 판결이에요.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 그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니까 여러분 헌법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이 조문 나오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그러면 이 헌재 결정으로 문제 풀어야지. 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위헌 판결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인지 헌법 불합치 판결인지에 따라서 우리 책에 있는 이 조문이 살아있고 죽어있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벌조항 소급할 때 그 예외적인 거 빼고 그 국가기관 기타 관계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에 의해서 위헌 판결 나면 그때부터 형벌조항 빼고 효력을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나온 판례인지 불합치 판결 판례인지를 다 보고 공직선거법 그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불합치 판결 받는 거는 조문은 그대로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7월 31일이면 국가직 9급은 끝나요. 이 바뀐 7월 31일 이후에 바뀌어 있을 이 조문들 공부하기 싫으시면 올해 꼭 붙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셨죠? 공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개정법, 최신 판례, 바뀌는 법, 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니까 시험은 하루라도 빨리 붙는 게 상책입니다. 자, 전체 요 첫 번째 판례를 통해서 지금부터 보실 위헌 불합치 판결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몇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조문 90조 1항과 관련돼서 많이 판례가 붙어 있는데요. 얘가 많은 부분이 다 날라갔어요. 모든 게 다 날라간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신 사건 개요에서는 그 밖의 광고물 설치, 진열, 게시,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 우리 판결 요지만 실어드렸는데 지금부터 얘만 리딩 케이스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띄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벌칙조항은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은 시험법이 아니고 헌법 보시는 분들도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아까 90조를 여기서 이렇게 위반하면 처벌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정 주문은 요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데 요때까지는 계속 적용합니다. 조문 자체가 없어지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이외의 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2페이지 조문 밑에 마지막 헌법 하시는 분들은 그 90조 조문까지 암기하시는 거 아니고 공직선언법 하시는 분들은 자, 2페이지 펴셨죠? 여기에 있는 조문까지 이걸로 또는 우리 그 본책에 가급적 본책에다가 표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불합치 판결이고 개정 시한이 멀기 때문에 1년 정도, 10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문은 본책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지 본 조문은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요지에서 나머지 뒤쪽에 나오는 판례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우리 앞에 조문에서 지금 180일이란 말이에요. 6개월 전이에요. 보통 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해. 하지 않으면 안 돼. 선택해. 함부로 여러분과 저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 그 안에 팻말 들고 좀 돌아다니면 어때? 자,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 자의금지 또는 완화된 비례심사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느슨한 잣대를 기대해서 그 어떤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야, 그 정도만 해도 합헌이야 이렇게 했을 때랑 그 더 엄격하게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면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잣대를 갖다 들이댈 거야 했을 때 위헌 판결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합헌성 심사할 때 비례심사나 자의금지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완화된 심사나. 자, 대표적으로 이 판례를 보실 때는 꼭 요 세 개는 쌍으로 같이 알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총론에서 나올 때 이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할 때 엄격 비례. 또 하나, 선거권을 제한할 때 예를 들면 자, 경우의 수를 지금 좋아요. 얘를 그러면 2로 할게요. 2로. 얘를 1로 하고 선거권을 제한할 때 20세, 19세, 18세 이렇게 선거권을 제한할 때 몇 세까지로 할 때 합헌성 심사할 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선거권 심사할 때 대표적인 엄격 심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운동의 자유 제한할 때 뭔가 제한할 때 이때도 완화나 자의금지 심사로 하면 안 돼요. 느슨한 잣대 갖다 들이대가지고 다 선거운동 못하게 법을 만들어도 그거 합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두 개 대표적 이게 지금 판례본은 안 써드렸는데 전부 헌재 결정이고 자 공직선거법이지만 이제 1, 2, 3 하나 더 위에다 쓸게요. 이것도 잘 나와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때 헌법 8조 1, 2, 3, 4 항 조문에 의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심사할 때 무슨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이 문구도 중요하지만 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쌍으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암기해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본 판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표는 이번 판례 특강이 목표는 90분이에요. 자, 시간 조절 뒤에 가서 막 날림으로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 여러분들의 머리를 살짝 안 아프게 한 게 뭐냐면 자, 그래 그러면 엄격 심사를 하는데
목적 정당 수단에 적합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암기하려면은. 근데 여기는 노멀하게 지금부터 끝까지 보는 과잉금지 원칙 14 받은 판례는 목수 다 인정입니다. 목적 정당하고 입법 목적 정당하고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는 공직선거법 조문들이 해당한다. 다 어디서 날라갔어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반됐고 공사이익을 구별했는데 침해된 사익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나가 떨어졌던 판례들이니까 이거는 따로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좋습니다. 그거를 말한 게 얘예요. 우리 앞에 전체 심판 대상 조문은 안 읽었죠? 어떤 걸 안 읽었어요? 이 전체를 지금 안 읽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읽었지, 노란색만. 근데 읽어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못해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힘든 건 뭐예요? 이거를 뭘로 바꿔놔요? 선거일 전일까지 막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고.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서도 잘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대통령 선거기간 23일이고요. 나머지 국회, 기초의원, 지자체장 전부 14일입니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서도. 대통령, 기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도 개념 정의 잘 하시고요. 그래서 빼기 하나예요. 선거운동 기간은 빼기 하나. 아까 그 기간에서 빼기 하나. 그게 선거운동 기간. 선거 기간에서 빼기 하나 하면 선거운동 기간이야. 말하자면 24시, 0시까지. 그러나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만 그래요?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조문이. 또한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약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진열, 게시 및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 처벌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선거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측면에서 억압받고 있어요. 청력, 퇴위, 테스트까지 강제당하는. 자, 선거 비용 제한 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 진열, 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 공표 금지 등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벌칙 조항이라서 어차피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덜 침해적인 수단도 있고 꼭 이걸로만 해야 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근거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선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함에 비추어 보면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해서 보니까 해에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건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배되고 입법 목적과 사익을 비교했더니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침해돼서, 자, 지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무슨 우리의 자유가 침해됐어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 헌법에 위반된다.
초보 헌법 학습자들이 선생님 헌법에 위반되는데 위헌 아니에요?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잖아요. 헌법에 위반되면 다 위헌이야? 그 결정 주문에서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명령 내리면 그거는 헌법 불합치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이 위반돼서 불합치 결정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면 2페이지를 다 본 거예요. 밑줄까지 넘기시고요. 자, 프린트는 3페이지 넘겨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모르실 분 없으시겠죠? 지금 우리의 프린트는 판결 요지입니다. 이게 많아 보이나 이게 요지라고요. 이거를 안으로 이제 그 헌재 결정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자세하게 입법 목적의 정당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해가지고 쫙 따져주는 게 수페이지 또는 수십 페이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같은 경우는 소설책 한 권. 저도 다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반대 의견까지. 자, 짧은 거는 몇 페이지에서 긴 거는 몇십 페이지 또는 예외적인 건 100페이지도 넘어가요. 판결 요지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요지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는 가급적 요렇게, 그리고 제가 키포인트 개정법 때처럼 키포인트 짚어드리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시고, 한두 번 시험이 결정 요지로 위헌인지 아닌지 무슨 권리 침해됐는지가 시험에 나오고 한두 번 해가 바뀌면 이제 그 안에 거를 어렵게 내요. 물론 뭐 열에 한 문제 정도는 처음부터 어렵게 문제를 내는 건 있어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 수업 정도로 다 커버됩니다. 모든 판결 요지를 다 읽어야 교수님께서 내신 1, 2, 3, 4 또는 1, 2, 3, 4, 5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속어법. 아무리 3번 지문이 어려워도 되게 어려워 이게. 근데 여기가 답이야. 또는 여기가 답이면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뒤에 읽고 있으면은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 진열, 게시하거나 표심을 착용하는 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라 장기간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이렇게 차별하고 금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를 아예 없애버리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니까 잠정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 프린트 3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프린트 3페이지까지 오시면 1이 지금 여기까지 보신 게 쭉 나오고 이제 2로 시작해. 여러분, 근데 이 2는 이 공직선거법 90조 관련이라 지금 제가 당연히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다가 넣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이 판례가 아니에요. 그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 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이번에는 2017원바 일빵빵 역시 별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 분홍색 별표 3개랑 파란색 별표 3개가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질문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컨트롤 V 하다가 잘못 뜯어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 판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판례가 책에 실려 있으면 오늘도 몇 개 지워드릴 건데 판례를 변경한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변경한다고. 기존에는 이 공직선거법과 거의 문구는 몇 개가 틀려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문구, 그거는 예전에는 위헌 안 됐다고 했는데 판례를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변경했으면 이제 책을 쓸 때 가장 힘든 점, 근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저를 장염 걸리게 만든 건 여기는 2개밖에 안 되지. 그 견해를 변경한 게 이제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머리 쥐나요. 이제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 삭제해버리는 게, 저는 지금 이 핸드북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집 있죠, 기본서 있죠,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싹 지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민법 기본 강의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민법이 양이 많고 판례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신경 안 쓰는 걸로 치면 민법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민법이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주 지금 민법 강의를 하는 게 얼마나 참 고마운지를 헌법 할 때마다 깨달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족합니다. 이거는 뒤에서는 다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례를 리딩 케이스로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상으로는 2번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다 이렇게 그냥 만들었어요. 실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런 지문도 있어요. 요 가로 있잖아요. 이거 싹 날리고 교수님께서 문제 낼 때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렇게만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싹 빼고. 왜? 이거를 특정했으니까 여기를 이 두 줄을 특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는 복수정답 12 걸어도 안 받아줍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안 붙였어요? 이런 거 왜 안 붙였어요? 그렇게 말 못해. 근데 이제 그런 걸 복수정답 12 받기 싫으신 선생님, 교수님들은 이거 다 붙이죠. 네, 다 붙이고 끝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든 판례를 다 제가 그 유튜브 특강 최종 판례 12에서는 중요한 판례를 X 지문으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자, 두 번째 판례. 자, 얘는 일단은 자, 이제 여기에 체크하고 끼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판례는 뭐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린트 우리 오늘 프린트 5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표심을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문마다 어떤 건 선거 기간 중, 어떤 건 선거운동 기간 중. 지금 이것만 암기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어떤 조문은 선거운동 기간 중. 그게 무슨 일관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건 선거운동, 어떤 건 선거 기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문마다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없죠, 시험 과목에. 선거행정직은. 경제학하고 공직선거법 같이 넣어놓으면 선거행정 안 보게. 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선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처벌조항, 얘는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고요. 여기는 좀 빠르게 볼게요.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린트 페이지에서 제가 일부러 2항 빼고 2항 말고 1, 3항까지 같이 실어 드린 거예요. 페이지에다가. 자, 그러면 심판대상 조항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은 제 프린트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에 표시물을 사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밑에는 처벌 조항이고, 자, 1항에서 허용되는 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선거 때 거리 나가보시면 후보자 안에 선거운동원, 기타 블라블라 여기에 속하는 직계 좀비속,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 나중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옷 얼마짜리까지 이런 게 다 규칙에 다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조문집 보시면 그 시험 문제 보실 수 있어요. 헌법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까지만 사건 개요 한번 볼까요? 이때 피고인은 20대 국선에서 총선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사실을 했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돼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던 건데 사건 개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계속 적용하는데 여기도 같은 날이니까 다 7월 31일인데 날짜 하나 틀려지는 게 그 공직선거법 말고 다른
제가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기에는 날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써드렸을 뿐이지 최소한의 제한, 엄격한 심사 이것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삭제한 겁니다. 이거를 써준 이유는 이거 아시냐고요. 얘만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프린트처럼 요 조문 빼고 얘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조문 문제인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게 그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 결정 요지 앞에 있는 판시사항, 그리고 이제 결정 요지로 내려오는데 적극은 침해됐다 소리고요. 끝에 소극 붙어 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쭉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적극, 소극. 소극은 헌법에 위반 안 된 거야. 적극, 헌법에 위반된 거야. 이렇게, 그게 암호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렇게 끝났고 읽어보셔도 똑같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면 볼 텐데,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된 것까지 같습니다. 헌 가니까 위헌벌용 심판 사건인 거 아실 거고, 예상지문 그대로, 이 정도는 이런 거 안 줄이고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판례가 3번 옆에 있는 저 제목과 요 제목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를 그냥 키워드 제목으로 쓰기에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저렇게 써 있어요. 그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설치 개시, 그 밖에 표시물 착용, 벽부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 확성장치 사용. 자, 여기서 키워드 자체에서 요렇게 나눠두세요. 요렇게. 확성장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기준. 어디까지는 위헌, 저 확성장치 앞에까지는 위헌, 앞에까지는 불합치고, 요 뒤쪽, 여기가 그 확성장치가 합헌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확성장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그 판례에서 표시가 요 헌법 불합치는 이게 헌법 불합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쭉 써놓고, 이거 다 제가 임의로 쓰지 않아요. 같이 써놓고 요 헌법 불합치, 요 두 개가 헌법 불합치구나, 그 뜻이에요. 요 두 개. 그러면 제가 다시 68조 1항을 프린트 5페이지에 실어드렸는데 불합치 판결 받은 부분 볼게요. 90조 2랑 공직선거법 우리 지금 넘겨놔야죠. 7페이지로 넘어와야죠. 자, 조문 자체가 90조이라. 우리 요거 그 다음에 표시를 90조 1항, 그리고 90조 1항은 어디에 가 있나요? 자, 91조 조문 90조 1항을 따로 안 실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그 앞에 90조 1항은 지금 맨 앞에 2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니까 따로 안 실어드렸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 1 뒤로 2로 이제 이 판례를 실은 거고, 여기다가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3조 1항은 자, 우리 프린트 8페이지고요. 요 93조 1항 프린트 8페이지. 그 다음에 요 91조 1항은 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얘는 페이지 7페이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헌법 불합치고 어디는 합헌인지. 그래서 현수막, 우리 앞에서는 그 밖에 광고물 여기는 같이 있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조문에서 그 헌법 불합치로 날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90조 조문이에요. 90조 1항. 그 같은 호에서 처벌하는 부분 금방 또 보실 거고, 93조 1항에서는 벽보 개시, 인쇄물 배부 개시에 관한 부분 모두 헌법 불합치인데, 확성장치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정말 중요했던 공직선거법 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확성장치 제한 대수만 몇 조만 설명해 놓고 조문에서 몇 데시벨, 이거를 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기 전까지는 규정을 안 해서 누구의 무슨 권리가 침해됐습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우리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지금은 바꿔놨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확성장치 사용 규제하는 거, 이거는 헌법에 위반 안 되는 겁니다. 시끄러워. 시끄럽다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찍어주고 싶어도 안 찍어줘. 너무 시끄럽게 하면. 자, 특히 야간에. 자, 그러면 전체 결정 주문에서, 우리 프린트는 이런 걸 다 실지 않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불합치와 합헌을 나눠서 원래 싣고 있었다 보시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저 파란색 부분들, 자, 그러면 90조 1항이니까 이제 하나씩 각계 격파해 봅시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2페이지 90조 1항에다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중복이죠, 여기. 이것도 표시해 놓고, 이거 중복이네요, 여기. 앞에 판례와 1번 판례 했던 거랑. 자, 그러면 표시는 그렇게 보시고 2로 바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2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린트.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 조문 밑에다가 판례 번호는 다르지만 그 조문 밑에 관련 판례로 1은 첫 번째 판례로 보셨고요. 두 번째 판례에서 시설물 등 설치 금지와 관련된 거 요렇게 2로 다이렉트로 갖다 붙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으니까 조금만 읽읍시다. 목수 똑같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앞에 읽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법익균형성. 그래서 결론까지 똑같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그렇더라도 복습 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이것도 다 요지예요, 여러분. 내용들이랑 다 똑같아도 어쨌든 각각의 판례예요. 심판대상 조문이 지금 그 중복된 것도 있지만 사건이 다르니까 중복된 것도 있지만 같은 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같은 날 몰아서 결정 선고한 게 맞습니다. 같은 조문에 대해서 이번 달에 이거, 저번 달에 이거 하면은 그게 더 짜증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펴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자,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 189페이지를 펴셔서 제가 지우라고 하는 걸 지우면 이제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뭐 때문에 지우냐면 지금부터 보실 것 때문에 지울 겁니다. 자, 이거는 요지가 앞에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1번이랑 넘기고, 우리의 그 예상 지문도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는 처음에 이 판례 니들이 알아?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처럼 니들이 이걸 알아?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최신인데 봤어?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것 이제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정신줄 놓으면 이제 저 자체가 이제 정신병자, 저 하얀색 병원으로 가는 거지. 자, 페이지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지 페이지 192페이지를 펴시고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192페이지 요렇게 시작해요. 판례 3, 판례 4, 판례 5. 196페이지, 193페이지, 판례 4, 3, 103, 4, 5, 6, 193에. 자, 여러분들 이제 3번은 관련 없는 판례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은 한정위원. 자, 4번
국가구급 2019. 국가구급이라는 건 선거구급 말하는 거고, 이건 공직선거법 책이라서 선거구급이에요. 그리고 국가 7급, 선거 7급 작년. 4번 지워주시고, 4번 판례 번호 볼게요. 2018 4월 26일, 2017원가 2.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판례 변경해서 침해한다. 그러니까 삭제. 아셨죠? 저희 책 갖고 계시는 분. 똑같이 5번 판례가 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삭제. 6번 판례 번호 보시면 2016 630, 2014원바 253. 요렇게 지우시고 이 관련 판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193회 193페이지에 오시면 관련 판례가 하나가 있어. 근데 요 판례 번호인데 2016, 2014원바 253 요 판례 번호인데 제가 이거 왜 안 지워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요 판례가 아니고 평등원칙 관련 판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요것만 지금 표현의 자유 요 관련 이 범위에서 이제 견해를 바꾸는 거야. 이거는 평등원칙 따졌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따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관련 판례 1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우고, 선생님 이거 판례 번호 얘인데 왜 안 지워요? 라고 분명히 질문할 거니까 논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관련 판례 193페이지 1번. 자,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가 지워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워드리는 거를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만 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논점으로 가보실게요. 93조 1항으로 가시면 이거는 또 일단 넘기셔가지고 93조 8페이지 제목만 보실게요.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여기서 문제됐던 거는 벽보 인쇄물 배부 게시입니다. 180일부터 못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193페이지에 2번으로 93조 그 두 번째 관련 판례 두 번째에다가 얘를 싣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구조 복수 해법.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 중복해서 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해당 조문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뭐 문구는 조금씩 다르게 됐지. 근데 전체 취지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마지막 판례와 마지막 전 판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판례라서 거기서 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빨리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수해법에서 역시 끊겼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까지. 그 다음에 헌법 위반 안 됐다고 해서 다 불합치가 아니라 합헌 판결 받은 거 확성장치. 그러면 91조니까 요건 또 앞에다가 91조에다가 실어놨죠. 자, 프린트 7페이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의미가 이거는 이제 전체가 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뜻에 똑같다. 그래도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소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쭉 읽으면 이렇게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다르게 해서 정지문, X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그 포지션에 있는 판례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판례가.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까지 보신 판례보다 훨씬 어렵고 주의를 아주 기울이셔야 될 판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50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목표를 90분으로 잡았지만 한 80분에서 끝내보려고 지금 70분에 끝내보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요. 자, 일단 이제부터 요 4번이랑 뒤에서 보실 요 5번 판례가 아주 어려워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나름의 이제 그 1, 2, 3으로 나눠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일단 하나씩 보실게요. 자, 이것도 일단 체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아닌 것에 한정하는 게 이 판례 보실 때 중요한 거니까 103조. 자, 9페이지로 오시면 되세요. 프린트 9페이지. 이 판례에서 헌재가 요 부분, 요 세 개, 이 전체에 대해서 일단 중요하게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금까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침해됐다고 그랬죠. 이거에다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문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물만 게시 못하게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만 침해됐다고 오해하시면 속기 딱 좋아요. 이거는 표현의 집회의 자유가 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도 침해됐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해서 판례 안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닌 것까지 보실 거예요. 사건 개요는 정말 판례 위헌 판결 많이 만들었어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유튜브에다 딱 치면 나와요. 주진우, 김호준, 정봉주, 김용민. 지금은 각자 도생하고 있죠. 각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사망 읽겠습니다. 심판대상 조문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 운동 아니에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자, 몇 번을 반복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들은 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도 못해요. 헌재 결정에서 날려버린 건 뒤입니다. 여기. 이걸 까먹고 이 헌재 결정을 읽으면 도로아미 타불. 그러면은 모르는 것만 못해. 자, 원래 할 수 없어요. 지금 얘들을 할 수 없는데 헌재 재판관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큰 얘들은 선거 기간 중에는 하면 패단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까지 못하게 한 거, 이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이 문구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형광펜으로 빡빡 칠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판례 아무리 공부해도 얘를 까먹으면, 그래서 제외한이에요. 제목에서 아까 보셨죠? 제외한. 귀찮아도. 그래서 아닌 것에 한정하는 거예요. 아닌 것에. 이런 거 아닌 걸 금지시킨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딱 오해하기 쉬워요. 전체가 다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걸로 딱 오해하기 쉽다고요. 그리고 얘는 위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아닙니다. 10페이지 와보세요. 프린트 10페이지에 맨 끝에 집회자 판례 맨 끝에 판례 번호에 빨간색으로 위헌 돼 있잖아요. 일부러 헌불은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잖아요. 이모티콘을. 헌불은 파란색에 요렇게만 써드렸잖아요. 요렇게. 위헌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드렸잖아. 왜? 제가 공부해봤잖아요. 시각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제 선생님 공직선거법 책에는 왜 빨간색으로 안 돼 있어요? 2도잖아, 2도.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2도. 3도책까지는 필요 없어요. 빨간색으로 입히면 되지, 자기들이. 돈만 올라가요, 책값만. 자, 요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봅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향후의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또는 야유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나 개최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대요. 척 보면 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불명확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이것도 위배된다로 잘 나옵니다. 왜? 교수님께서 이걸 왜 잘 내요? 저도 대학원 때 스승님하고 같이 문제 만들 때 저런 거 왜 좋아하시냐면, 제대로 명확하게 공부 안 하면 그 위헌 판결 언저리에 있는 것도 다 위헌 판결로 착각하고 기시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한 판례에서 명확성 원칙 위배됐고 안 됐고, 마치 맨 처음에 이번 시간이 아니죠, 최신 판례 특강할 때 어떤 건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됐는데 어떤 건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됐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의 첫 번째 별 하나는 돼요. 한 지문 나올 수 있어서. 적법은 알 수 있다니까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래서 그 판례 끝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는 안 띄웠지만 여기 끝에 요걸 요렇게 해서 쓰고 소극을 붙여드린 건, 화면상으로는 심판대상 조문을 띄워드렸는데 프린트에서 이 공직선거법 조문이 없으면 뭐가 문제되고 심판대상 조항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거는 소극이에요. 소극. 위배되지 않으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위배된 판례에서 이제 이 중요한 논점을 잘 보세요. 전체를 읽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이 심판대상 조항은 공선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기간 중 특정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표현 행위와 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표현 행위가 함께 나타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깡그리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못하고 처벌하고, 하면 처벌하고. 그래, 있어서 일반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연설회나 대담회, 토론회를 비롯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전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략이란 뜻은 지금 너무 이제 판결 요지인데도 너무 길어서 요 중략에 해당하는 건 프린트 10페이지에 오시면 중간에 밑줄 없는 부분이에요.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저랑은 같이 마지막 문구를 예로 읽겠습니다. 자, 여기 앞까지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평소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니까 일단 탈락. 판결 요지라서 얘를 따로 안 써놓고 있지만 얘는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 어디로 판결 요지로 들어가면 각각 하나의 목차로 다 설명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반했고, 법익 균형성은 늘 따로 매번 써주는 것도 아니야. 이건 헌재가 쓴 판결 요지입니다.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도 써지도 않아. 근데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 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므로 공익보다 입법 목적보다 중대하니까 이 심판 대상 조항은 두 개를 침해합니다. 집회의 자유, 앞에서랑 똑같은 취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헌입니다. 적극입니다. 얘는 따로 안 쓰죠. 1에 붙어 있으니까. 판결 요지 1에. 가급적 줄이는 겁니다. 판결 요지 자체에서도. 그리고 우리 그 공직선거법 조문집에서는 X 칠 게 없고요. 이 판례들 변경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조드렸던 예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심판 대상 조항은 공선법 103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얘들은 안 돼요, 여전히. 얘가 아니라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금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 정치인의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잘 암기하셔놓고 얘를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10페이지에다가 얘도 화살표로 다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프린트 자체에도. 여러분 토 나오죠? 전 시간에 개정법 특강 들으신 분들은 개정법 특강은 귀요미죠, 귀요미. 헌재 판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다 7월달 판례고 이걸 뺀 중요한 그 통신비밀, 중요한 그 기타 그 판결 중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이랑 아까 말했던 대불금 사건, 그거는 공직선거법 판례가 아닌데 그것도 공직선거법 수험이든 헌법 시험이든 헌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최신 판례 12도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또 짧게 찍었어요. 한 30분으로. 자, 이제 11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 제목으로. 뭔가 비슷한 것도 보이시나요? 자, 이 판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떼서 붙이질 못했어요. 우리 공직선거법 그 조문집에다가 이거 할 때가 한 3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4시에는 강의 촬영하러 올라와야 될 시간이라서 얘만 지금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프린트 11, 12, 13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토 나오셔도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7월달 판례 끝나고 8월달 판례 위헌둘 인용 하나, 권한쟁의 하나, 그 다음에 9월 판례는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아까 보셨던 판례에서 더 추가된 판례입니다. 더 추가된 그 사실관계고. 자, 요렇게 나눴어요. 103조 3항 중 전체 요 부분, 그리고 저 부분 가운데 요 처벌 조항 가운데 얘 들어간 거, 얘가 똑같아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에 대한 침해에서 헌법의 위반인데, 여기서 우리를 여러분들 이 지금 요 지금 보는 이 판례가 베스트로 치면 1이에요. 1 베스트 1. 왜냐하면 한 판례 안에서
위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 하나, 불합치 둘의 논점이 있고 합헌까지 4개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이 판례에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봐야 돼요. 하나 다 보고 다 암기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자, 첫 번째 위헌 판결 나온 조문인 103조 3항 보실 거예요. 집회개최 금지 조항.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를 한번 띄워드린 거고요. 얘는 합헌입니다. 자, 넘기고 요것도 그 이전에 이제 합헌 아니라고 위헌 아니라고 했던 거 싹 다 변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토 안 나오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 책에서 이런 구후 판례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대표적으로 192에서 193은 제가 눈에 딱 보여갖고 지워드린 거고,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개정판 공직선거법 5판 때,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만 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제가 지금 모든 제 강의를 다 스톱시켜 놓고 이 책 개정판 준비를 하고, 공직선거법은 절대로 작년판으로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은 추가하고 끼다가 끝장납니다. 이 조문집이 진짜 이 모든 걸 9월달 판례와, 제가 볼 때 지금 총선이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서 지금 우리한테 캡 씌워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캡을 씌워놓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대 총선을 치렀는데 21대 그거를 이제 없애버려 가지고 다음번에 국회에서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살아있는 그 조문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도 엄청 복잡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좀 이렇게 지워버렸으면 좋겠지만, 자, 아무튼 공직선거법, 근데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어려운 것들로만 25문제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할 게 좀 늘었다 뿐이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5판 책으로 이렇게 싹 다 이런 거 다 빼고 정리해 드린 책으로 보시면 수월하시죠.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하나씩 안 띄워놓은 이유가 있죠. 지금 판시사항으로 오시면 이렇게 11페이지, 프린트 11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일부러 안 띄우는 거 아니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4시까지는 와서 지금이 이제 7시 11분, 여기가 8시 전에 촬영을 마쳐야 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것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분산을 못 했어요. 조문집에다가. 개정판에는 제가 이제 분산해 놓을 건데 따로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보시고요. 나, 다 끝에 다 적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라만 소극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위헌과 불합치가 나눠져서 힘들다는 겁니다. 위헌은 가입니다. 가에 가로 안에 보시면 집회 개최 금지 조항, 그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트나 암기장에 쓰세요. 여러분들 배고프시나요? 저도 배고파요. 힘이 막 엄청 지금 다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장염 걸려가지고. 장염까지는 아닌 거죠. 아무튼 뭐 스트레스성, 제가 원래 거의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많으셨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헌법 불합치가 아니고 위헌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잡아두시고 볼게요. 가를 볼게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앞에서 보셨던 103조 3항 중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하고 처벌 이 부분은 집회의 자유랑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완전 유사하죠? 그래서 가의 뒤에 있는 결정 요지도 짧게만 보실게요. 맨 아래 있죠? 눈으로. 가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나서 넘기시고 중간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보이시죠? 아래에서 마지막 줄 끝 위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밑줄 쳐놓은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앞에 다 봤던 거래요. 그런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제 또 앞으로 가셔서 나의 제목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90조 1항 1호 중 쭉 눈으로 확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바꿔가지고 얘가 위헌이고 얘가 헌법 불합치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 문제 헌법에서 충분히 실제 기출도 있고 나올 수 있어요. 공소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이거 바꿔갖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외우셔야 돼요. 우리 집이 시흥에 있어. 아무튼 뭐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지? 집이 시흥에 있어. 집이 시흥. 두 문자, 아무튼 두 문자가 됐든 시각적인 효과가 됐든. 자, 그러면 나도 뒤로 넘어오시면 똑같으니까 따로 읽지 않을게요. 그럼 맨 마지막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짜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내실까? 주어 주고 헌법 불합치인데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내면은 정신 안 차리면 틀리는데, 그렇게까지 내는 거는 이렇게 그 수험생들한테 문제 좀 조잡하게 내고 그러면 요즘은 댓글 뭐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말 못해요. 조잡하건 짜증나건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가 명백하게 오류가 되지 않는 한 그거를 뭐 그 불법 또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거 못해요. 복수정답 시비에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준 예전에 그 사례들 한두 개 빼고는. 자, 그 다음에 다번의 제목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는 끝에 보니까 문서, 도와, 게시 등 금지 조항. 문서, 도와, 게시 등 금지 조항. 뭐예요? 선불입니다. 시문헌. 시문. 자,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다도. 그래도 볼까요? 다의 맨 끝으로 오시니까 문서도와 게시 등 금지 조항, 집회 자유 살짝 껴넣으면 안 되고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확성 장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건 규제해야 돼요. 시끄러워. 확성 장치. 하퍼는 노란색? 흰색? 동그라미. 그러면 확성 장치에 의한 기계적인 소음은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 공개장소, 그 79조 그 헌법 불합치에 말했던 취지예요. 그리고선 눈으로 쭉 읽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 두 개에서 하고 여기서도 요런 것들 변경했습니다. 너무 많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변경된 거 싹 다 반영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무조건 90분 안쪽으로는 맞았는데 일단은 포인트들이 좀 있죠. 개정법하고 이 7월달 공선법 위헌 불합치 결정에서 큰 줄거리에서 비슷하고 약간 상이한 또는 많이 상이한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법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탁금 요건의 투표시간,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의 투표시간, 하이라이트는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닫는 시간이 달라지고, 누구? 둘째 날만 사전투표 이틀에 하는데 둘째 날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투표 허용 안 해줍니다. 격리자들 투표 마감 후에 안 해주니까 요 둘째 날 꼭 까먹지 마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올릴 유튜브 12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이외의 7월달 위헌 불합치 판결 2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공선법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헌법 수험생들도 이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플러스 공직선거법 수험생분들은 개정법 특강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9월 29일 날 나올 헌재 결정에서 다시 한번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판례가 위헌 불합치가 나올 건데, 그거는 제가 10월 15일이 7급이니까 가급적 7급 전에 13으로, 최신 판례 13으로. 자, 이 공직선거법은 최신 판례 13으로 표시가 안 돼요. 얘는 얘대로 그대로 공직선거법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 찾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분 됐을 때 끝내고 싶네요. 여러분, 끝까지 건강과 마지막 건강 잘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에는 꼭, 죄송합니다. 7급은 올해 꼭 합격생 되시고요. 나머지 필요하신 직렬에 따라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는 아주 행복한 일이 생기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랜 특강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번 특강이나 유튜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